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쟈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나저나 제가 또 이렇게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났나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뉴스를 올려드려 보네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아침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뉴스를 한번 녹화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의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 무슨 뉴스들을 이제 프롬 페이지로 지금 내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CNN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윈터 사이클론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북극에서부터 이 한파가 엄청나게 또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춥지 않았었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추웠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뉴욕에 있는 버팔로가 굉장히 추웠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한 가정의 아빠라고 하는데 이제 조만간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블리자르드, 이렇게 어마무시한 한파가 내려왔었을 때 우유를 산다고 나갔었다가 돌아오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로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추운 이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길가에서 그렇게 많이 동사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립이 돼가지고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차 안에서 그렇게 또 많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춥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었거든요. 조심해야 한다. 이거 장난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요번 추위 장난이 아니다.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한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워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꼭 집에 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나갔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집에 있었던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을 또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키우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우에 계속해가지고 에어레이드라고 하죠. 공습경보가 계속 울려가지고 이 키우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계속해가지고 방공호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어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주요 도시들에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이 주요 도시들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뭐 상수도 시설, 뭐 전기 시설, 전력 시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망가진다고 하면, 파괴가 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 추위도 제대로 나지도 못하고 뭐 수돗물도 당연히 나오지 않으니까 또 큰일 났죠. 큰일 났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진짜 비겁한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빼앗은 땅들 이 4개 주들에 대해 가지고 너네들이 인정을 해라. 그러면은 평화 협정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너네들이나 먼저 나가라. 너네들이 빼앗은 땅들 모두 다 되돌려주고 빨리 군인들 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서로 한치도 물러서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쟁은 계속 좀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좀 이기는 쪽으로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뉴스 또 옆을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질의 축구 영웅 있지 않습니까? 펠레가 어제 또 사망을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부터 계속 뉴스에 올라왔었죠. 펠레, 이 축구의 레전드죠. 이 축구의 레전드 이 펠레가 암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해 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조금 위독해져 가지고 펠레의 친척들이 이 병원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향년 82세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펠레는 살아생전에 월드컵 3번이나 승리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축구 선수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으면서 펠레가 이렇게 사망함에 따라 가지고 이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 레전드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우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러면서 마라도나도 이 몇 년 전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두 축구 거장이죠. 이 축구 레전드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그리고 브라질의 펠레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 우상이라고도 해야 되나? 이 레전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 마라도나 아니면은 펠레 그리고 이 마이클 잭슨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야 진짜 시간이 지금 빨리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 또 느껴보네요. 그러면서 이게 BBC 뉴스에서도 지금 이 뉴스를 메인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축구 스타, 축구 레전드 브라질의 펠레가 82세 나이로 사망하셨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또 병원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에서도 펠레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축구의 황제 펠레가 82세 나이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브라질에서는 며칠 동안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브라질에서도 영웅적인 인물이죠. 이 축구 스포츠계에서 진짜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브라질 국가에서도 조차 이렇게 또 애도 기간으로 며칠 동안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세 가지를 이렇게 또 한꺼번에 또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펠레 축구의 황제 이제 펠레가 82세 나이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 이제 먼저 올려주고 그리고 그 밑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버팔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파 때문에 사망을 했다. 대략 한 40명 정도가 이 한파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한파 때문에 사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메인 뉴스로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요 도시들의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뭐 전력망, 뭐 수도관 이런 곳들에 엄청나게 미사일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주요 도시들이 암흑 세계로 지금 빠져들었다.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암흑 세계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리버사이드라고 있거든요. 이 리버사이드에 주루파 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셰리프로 이 보안관으로 일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경찰이죠. 경찰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 차량을 트래픽 스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트래픽 스톱을 한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 경관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게 경찰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범죄자한테 이런 총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은 바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달아났지만 결국에는 경찰들이 모두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이 서스펙트는 결국에는 총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 또 경찰에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범인은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리버사이드에 있는 이 주루파 밸리에 있는 경관이 또 한 분이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이제 삼가고 있는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뉴스를 또 메인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빌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펀딩 빌이라고 하는데 1.7 트릴리언 달러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빌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빌에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 자금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빌에 펀딩 빌에 사인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또 셧다운 위기에 있었거든요. 셧다운 위기는 넘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진짜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제발 좀 러시아를 꺾고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보였거든요.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쏟아부은 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러시아를 잡고 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쳐들어가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돈을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썼거든요. 수십 년, 10년이 넘도록 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전쟁을 했었어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왔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지금 탈레반은 또 무법지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무법지대가 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은 이제는 학교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교도 가지 못한다고요. 거기에다가 뭐 NGO 같은데 이 Non-Profit Organization 이런 곳들도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시대 2022년도에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미국으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군이 열심히 도와줬지만 결국에는 탈레반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뭐 끝난 게 아닌가, 끝난 나라인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 아프가니스탄이 정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이랑 이렇게 잘 연관이 된 정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미군이 빠져나오면서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나 못 살겠다. 나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오게 되면서 바로 탈레반이 장악을 하게 됐죠. 이런 것을 보면은 진짜 우크라이나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이 전쟁이 시작을 했었을 때 이제 미군이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너가 지금 암살 목표 1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우선 목숨이라도 건져라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 남아가지고 여기 우리 키우에 남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때 대단하다고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나는 저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건데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각국의 이 정상들한테 뭐 유럽이랑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싸바싸바 하면서 무기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죠.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다들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군대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자원 입대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를 대신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랑 미국은 항상 좀 으르렁 되지 않았었습니까? 으르렁 됐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은 한 달 안에 끝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물자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게 되면서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하지 버티고 있게 되면서 러시아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죠. 한 달 안에 끝날 전쟁을 지금 거의 1년 동안 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진짜 아프가니스탄에서 쓴 돈의 프랙션, 뭐 말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지금 러시아랑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진짜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한 군데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정말 적은 돈으로 러시아를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또 들게 만들더라고요. 뉴스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 더 가이디안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펠레에 대한 이 축구 스타 펠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82년 나이로 사망을 하셨다. 그리고 암투병 중에 사망을 하셨다. 그리고 오로지 2분만이 이 월드컵 3번이나 이렇게 또 우승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펠레가 나온 뒤로부터 브라질의 축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어쨌든 축구하면 브라질이죠. 브라질. 좀 안타깝지만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었던 이런 뭐 축구 히로들, 축구 레전드들, 뭐 스포츠 스타들 이런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또 사망하는 것을 보니까 야 진짜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구나. 마이클 잭슨, 마라도나, 펠레. 야 진짜 제가
한참 어렸을 때 동경을 하면서 항상 뉴스에서 듣고 그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씩 떠난다고 하니까 세월이 너무나 빠르네요. 세월이 너무나 빠르네요. 그러면은 제가 본 이 메인 뉴스들 말고 또 다른 뉴스들도 한번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악의 이 윈터 폭풍, 이 윈터 사이클론이 미국은 이제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특히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곳은 이 뉴욕의 버팔로 아닙니까? 버팔로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버팔로에서만 40여 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위 때문에 미국 전체에서 대략 한 8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버팔로에서만 40여 명이나 사망을 해가지고 이것을 두고 책임론이 계속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너네 잘못이다라고 하고, 뭐 다들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분명히 이것은 마들 네이처,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뭐 발생한 일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절대로 웬만하면은 밖에 나가지 말아라. 진짜 장난이 아닌 심각한 추위가 우리 미국에 들어닥칠 것 같다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책임론에 대해 가지고 여기저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우스웨스트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한파 때문에 사우스웨스트가 이 시스템 장애, 그리고 이 기업의 가장 큰 잘못인 것 같은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플라이트를 캔슬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매일같이 2,000편씩 뭐 캔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사우스웨스트 플라이트를 이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사우스웨스트가 미국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이 국내선이거든요. 가격도 뭐 저렴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요번에 좀 많이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우스웨스트를 이제 좋아를 했던 많은 승객들이 요번에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망쳐버렸었다고 하거든요. 이 크리스마스가 망쳐버리다 보니까 아마도 다음번에는 사우스웨스트 말고 뭐 젯블루나 뭐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스프릿 있지 않습니까? 스프릿은 가장 저가이긴 하지만 스프릿은 진짜 악명 높기로 악명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비행기를 이제 다음에는 좀 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우스웨스트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제가 사우스웨스트 주식도 좀 갖고 있는데 이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난 이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당 이 폭동 사건 때 트럼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움직였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자신들의 지지자들 아닙니까? 이 자신들의 지지자이면서 폭동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격려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일어났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 이 폭동 사건은 트럼프의 책임이 크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트럼프는 다음 대선 2024년도 대선에 못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고 있거든요. 각 주마다 이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주는 이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 주가 있고 아니면은 합법이 아닌 주도 있는데, 그런데 뉴욕이 이 마리화나가 1년 전쯤에 합법화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합법화가 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 기호용 이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가 드디어 오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판매를 하는 가게가 오픈을 하니까 여기에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몰려 들어가지고 줄을 1시간 이상 서야지만 마리화나를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웬만하면은 마리화나든 뭐든 마약류는 웬만하면은 시작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마리화나를 해가지고 환각 상태를 이게 좀 느끼다가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찾다 보면은 뭐 코케인에도 손을 대고 뭐 펜타닐 손을 대고 메타페타민 손을 대고 뭐 필로폰 손 대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마약은 뭐 전혀 저는 완강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약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 누구든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브라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브라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룰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취임식을 이제 또 조만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 대통령을 굉장히 따르고 있었던 구구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취임식 날 테러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했다고 하네요. 계획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또 4명의 구구파를 이렇게 또 잡아들이게 되면서 이 대선에 대해 가지고 불복을 하면서 구테타를 계획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네요. 이 4명이 또 붙잡혔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브라질은 법치 국가 아닙니까? 브라질은 독재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들은 잘 이렇게 또 테러를 모의를 하는 사람들을 잘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네요.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전 교황님이었던 베네딕트 있지 않습니까? 베네딕트 16세 좀 몸이 좀 아프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건강이 조금 호전이 됐다. 아직까지도 조금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중한 것은 넘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 방글라데시를 본다고 하면은 방글라데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시 철도가 개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방글라데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방글라데시가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도심지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뭐 차량들 뭐 사람들이 뭐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도시 철도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죠. 14년 만에 올해가 14년 만에 최악의 주식 시장이었다고 하네요. 올해 1년 동안 굉장히 나빴었는데 계속 또 최근 들어가지고 나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나빴는데 이 마지막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일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어제는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요번 연도는 진짜 너무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내려가가지고 진짜 제 주식 통장을 본다고 하면은 반 토막 이상 깎였어요. 반 이상 깎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 이상 깎였나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아마존 주가가 요번 연도에만 반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이렇게 이 아마존 주가가 많이 내려간 적은 없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넷플릭스하고 이 디즈니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 넷플릭스하고 이 디즈니 플러스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둘 다 주가가 반 이상, 반 토막 이상이나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딱 제 주식 통장이랑 똑같거든요. 제 주식 통장이 반 토막 이상이 내려갔거든요. 진짜.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돈이 얼마나 벌렸네, 얼마나 돈을 잃었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또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IRA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전기차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만든 미국의 이 금속을 쓴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 자동차들이 이거 발효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자동차들 팔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뭐 완벽하게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한국 자동차들을 이제 리스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리스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리스를 할 때 또 상업적으로 또 많이 리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또 우회적으로 한국 자동차들, 이 한국 전기 자동차들 또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더 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2,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40여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247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11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뭐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뭐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잘 지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 이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봤을 때, 전국이 아니지 전 세계를 봤었을 때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 검사를 강화를 한다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또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 요즘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1일 사망자들 수가 400여 명씩 넘어간다고 합니다. 400명 이상씩 매일같이 일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훨씬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방역을 더 강화를 하겠다. 검사도 더 강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필리핀도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 모두 다 강화를 한다고 하고, 유럽도 그런다고 하고, 지금 중국이 가장 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시거나 나오시거나 그럴 땐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 310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계속 이렇게 또 망가지고 있다고 하고,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곧바로 고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호들이 계속해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문사를 하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푸틴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러시아의 굉장히 큰 부자들, 이런 재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발언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전쟁이 시작을 했었을 때 이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러시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 테러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차를 마시다가 독이 타 있어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어느 호텔에 묵다가, 이 1급 호텔에 묵다가 갑자기 난간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엄청난 재벌들이 그렇게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고급 호텔에서 그렇게 또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러시아 이 푸틴의 배후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독재가 무섭습니다. 독재. 한 사람이 모든 파워를 갖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자신이 신이 된 마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제발 독재는 이 세상에서 빨리 좀 사라져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뉴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